로건니는 왜 6개월이나 지난 후에 오윤희를 탈출시킨 거야? 네, 사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시청률 9.2%로 시작해서 마지막 20일에는 28.8%라는 놀라운 시청률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부부의 세계 마지막 시청률이 28.4%인 걸 보면 펜트하우스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즌2, 시즌3까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금토로 방송 시간이 옮겨질 예정인데 시청률 30%는 거뜬하겠죠. 순우킴님 작품에서는 사건 막판에 항상 반전이 있었습니다. 심수련이 죽은 것과 그 범인이 주단태였는데 이 부분에도 반전을 넣었을 것 같은데요. 심수련을 죽인 인물은 주단태였습니다. 하지만 순우킴 드라마답게 회상일 뿐이고 주단태가 죽인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피를 보면 흥분하는 주단태라는 것, 두 번째는 금고에 숨었는데 오윤희가 끌려가는 장면에서는 금고가 아닌 곳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설아를 47층에서 밀어버린 범인이 주단태인 것처럼 연출했다가 결국 오윤희가 범인이었던 것처럼 이 부분도 반전이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거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심수련을 죽인 건 주단태가 맞지만 주단태가 죽인 건 심수련이 아니다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헤라상 위에 민설아가 죽어있는 모습을 본 주단태, 그리고 민설아를 골프백에 넣은 인물은 주단태, 이규진, 하윤철이었습니다. 골프백을 옮기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마침 경찰이 같이 타게 되었었는데요. 이때 골프백 아래에서 민설아의 피가 새어나오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주단태는 가까이에서 피를 보았지만 이때 그는 흥분하지 않았었죠. 즉 주단태는 단순히 피를 보면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 자신의 얼굴에 묻었을 때만 흥분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심수련을 죽일 때는 그의 얼굴에 피가 묻지 않았기에 주단태는 흥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혹은 범행 후 금고에 들어간 주단태가 어떻게 사건 현장에서 바로 나타나서 오윤희에게 발연기를 할 수 있었냐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주단태가 범행 장소를 일부러 서재방으로 잡은 것 같았는데요. 원래 석형이가 체벌받을 때는 서재 뒤편 두꺼운 철문을 열고 들어가서 맞았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 실버턴 두꺼운 금고문은 화려하고 멋진 펜트하우스 속의 유일한 공포의 상징으로 보였었는데요. 헤라펠리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주단태. 금고에 들어가는 문은 서재뿐만 아니라 왠지 다른 곳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헤라펠리스 건설에도 관여한 주단태이기 때문에 더욱 의심스럽죠. 그래서 심수련을 죽인 후 금고에 들어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을 금고 속에 넣은 후 다른 문으로 사건 현장에 나타난 거겠죠. 그래서 심수련을 죽인 건 주단태가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날 순우킴님이 아니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심수련을 죽인 범인은 주단태였지만 실제로 죽은 건 심수련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로건니는 급하게 심수련을 만나자고 했고 행복미래당 정두만 대표 잘 아는 사이냐고 물어봤었는데요. 로건니는 정두만 대표랑 수련씨랑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소문이 은밀하게 돌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오늘에서야 그 이유를 알았다며 석훈이 석경이 생모 찾아달라고 하셨죠? 라며 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그 여자가 쌍둥이를 낳은 생모라고 합니다. 정두만 대표와 심수련이 은밀한 관계가 아니냐는 소문은 사진 속 여인이 심수련과 똑같이 생겨서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요. 쌍둥이 엄마의 정체는 진짜 심수련이 아닌 이지아님이 연기하는 다른 배역이겠죠. 저도 사진을 보자마자 심수련의 얼굴과 닮았다고 느꼈는데요. 심수련의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대사에서도 소름 끼치게 자신과 닮은 모습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반쯤 나온 사진을 심수련 사진과 합성해 보니 정말 비슷해 보이죠. 이 부분에서 쌍둥이 엄마의 얼굴은 심수련의 얼굴과 똑같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며 심수련은 죽고 쌍둥이 엄마로 이지아님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었죠. 미국으로 떠나기로 한 심수련, 오윤희와 요트에서 찍은 사진을 보는데 자신의 딸을 죽인 범인이었지만 여권과 함께 챙기는데요. 그 순간 양집사에게 전화가 오고 회장님이 아이들을 또 서재방으로 데려갔다는 말에 심수련은 펜트하우스 100층으로 향하게 됩니다. 양집사에게 전화를 받을 때는 반지를 끼고 있었고 뛰어가는 장면에서도 반지가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까지 심수련이 귀걸이를 하고 있었지만 집의 문을 여는 순간에는 귀걸이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
사이 시간 동안 인물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몇 번을 돌려봤지만 그냥 단순히 코디의 실수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주민 전용 카드나 방문객 전용 카드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데요. 심수련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을 보시면 100이라는 숫자가 엘리베이터에 표시되는 것으로 보아 중간에 다른 층이 아닌 바로 100층까지 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는 펜트하우스 100층은 물론 전층 전용키가 있어야 갈 수 있는데 100층에서 옷을 바꿔 입는다고? CCTV도 다 있을 텐데 얼굴이 똑같으면 굳이 왜 100층에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옷을 바꿔 입은 것이라면 1층 로비에서 바꿔 입는다거나 아예 밖에서 옷을 바꿔 입고 집키를 주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얼굴도 똑같은데 굳이 왜 100층에서? 그리고 이전에 DNA 검사지에서 XY로 오윤희 트랜스젠더 썰이 논란이 되자 빠르게 소품 실수였다고 인정했던 제작진이었는데요. 저는 단순히 심수련이 귀걸이와 반지를 뺀 것도 코디의 실수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오윤희 트랜스젠더 썰보다 관심도가 낮아서 그런지 이번에는 제작진 측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죠. 근데 문득 떠오른 생각, 스노킴님 작품이었지? 그냥 코디 실수가 아닌 100층에서 바꿔 입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귀걸이와 반지는 시즌2를 향한 떡밥으로 생각하자였습니다. 천서진이 로비에서 심수련을 확인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도 그냥 넣은 게 아닌 것 같죠? 사랑인지 비즈니스인지 어쨌든 다시 붙은 주단태와 천서진은 나중에 이 일로 네가 확인 똑바로 했어야지 라고 하고, 천서진은 내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날 의심하는 거야? 라며 또 둘의 으르렁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심수련이 죽은 게 아닌 쌍둥이 엄마가 죽었다면 로건니가 오윤희를 탈출시킨 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심수련이 로건니에게 사진을 받으면서 이 여자 지금 어디에 있어요? 라는 대사는 심수련이 펜트하우스 100층으로 가기 전에 사진 속의 여성과 만났을 수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데요. 자신과 똑같은 얼굴인 걸 확인한 심수련. 쌍둥이 엄마는 심수련을 만난 자리에서 아마도 아이들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심수련은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겠죠. 그 이유는 심수련은 로건니와 미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모든 사건을 터뜨리자 주석경이 심수련에게 당신이 여기 왜 와? 당신이 뭔데? 아빠 신고한 사람도 당신이지? 당신 친딸만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안 해? 라고 말했던 장면이 있는데요. 심수련도 자신이 낳은 딸 민설아에 대한 그리움이 큰데 쌍둥이 엄마도 그렇겠지? 라는 충분한 공감대가 생겼던 거겠죠. 심수련은 친자식이 아니지만 나름 쌍둥이에게 애틋했던 것처럼 미국에 홀로 치료 중인 혜인이도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심수련은 미국에 나가 있을 동안 주석훈 주석경에게 주단태가 아닌 진짜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지켜줄 사람은 쌍둥이 친엄마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온 사람이 쌍둥이 친엄마라면 서재에 어떻게 바로 들어갔을까도 생각해봤는데 심수련이 문 열고 들어가서 오른쪽 코너에 있는 방이라고 알려줬겠죠. 그리고 서재에 들어가기 전 비장한 표정도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나서 처음 보게 되는 떨림과 설렘과 미안함,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겠죠. 오윤희에게 준 탄원서는 심수련이 죽고 나서 김 기자에게 부탁한 게 아닌 미국 가기 전 김 기자에게 부탁했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김 기자가 오윤희에게 당신 만나러 오는 거 쉽지 않았어 라는 말은 김 기자 역시 심수련이 죽은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원서를 주기까지 6개월 정도 고민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자 심수련은 믿을 만한 로건니를 제외한 모든 사람과 연락을 끊은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이 탄원서가 시즌2를 여는 떡밥이 되는데 심수련을 죽인 증거가 모두 자신을 향해 있어 범행을 자백한 오윤희. 하지만 심수련의 탄원서를 읽은 후에 오윤희는 그날 사건을 떠올립니다. 칼을 버린 장소에서 우연히 주단태의 비서를 만난 부분에서 자신을 펜트하우스로 보낸 사람은 주단태라는 것을요. 그래서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심수련은 끝까지 오윤희를 믿고 있었지만 TV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는 말에 심수련도 오윤희가 범인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갑자기 진술이 번복이 되자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심수련 로건니가 탄원서를 보내서 오윤희의 마음을 확인해 본 것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번복된 진술에도 심수련 로건니 두 사람의 의견은 갈렸을 것 같은데요. 로건니는 오윤희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심수련은 오윤희가 아니다 확인해보자고 했을 것 같네요. 왜냐면 심수련을 집으로 유인한 건 오윤희가 아닌 양집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로건니는 오윤희를 탈출시켜 주었던 겁니다. 오윤희에게 촛대로 위협하고 신문하는 과정에도 오윤희의 말을 안 믿던 하지만 오윤희의 진심 어린 말, 민설아를 죽인 범인은 자신이 맞다고 하며 하지만 내가
내가 죽어도 수련 언니 죽인 진범은 남는다는 거 라며 자신의 목을 직접 찌르면서 끝이 났는데요. 시즌2에는 깨어난 오윤희의 희미하게 뜬 눈 앞에 심수련, 록 언니가 보이면서 시작할 것 같죠? 시즌1에서 저는 나비 모양 무신녀의 정체가 나오면서 끝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심수련이 살아있다는 장치로 쓰여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윤희와 록 언니는 주단태 천서진에게 복수하는 이야기가 재미있겠지만 생각해보니 심수련이 죽고 쌍둥이 엄마가 살아 돌아온다면 무슨 긴장감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심수련은 가장 행복한 한때에 전남편이 죽는 걸 눈앞에서 보았고 친딸이 죽는 것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죽음은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순우킴 님이 저희에게 이런 고구마를 준다고요? 아이 설마요. 저는 그 뒤에 시원한 사이다가 준비돼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단태가 죽인 건 쌍둥이 친엄마이며 심수련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쌍둥이 엄마는 심수련의 얼굴과 똑같고 주단태가 죽인 건 심수련이 아닌 쌍둥이 엄마라는 겁니다. 심수련 록 언니는 쌍둥이 엄마를 죽인 범인이 오윤희로 알고 있었고 단원서를 본 오윤희는 진술을 번복하죠. 진술을 번복한 오윤희의 진심을 알아보고 싶은 심수련 록 언니는 오윤희를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의심했던 록 언니도 결국 쌍둥이 엄마를 죽인 건 오윤희가 아닌 주단태인 걸 믿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심수련이 오윤희를 생각하는 장면이 왠지 시즌2의 같은 편이 될 것 같긴 한데 자신의 딸을 죽인 오윤희를 용서하고 같은 편이 될까요? 그리고 록 언니도 한국에 온 이유가 동생 민설아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서인데 과연 오윤희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목에 찔린 흉터가 예전에 천서진에게 찔린 부분과 같았기에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동시에 지우면서 변장을 해서 나타나 록 언니 심수련을 도울 것 같아요. 심수련은 나비 문신을 어깨에 새기고 등장하겠죠? 마지막으로 이 가설이 신빙성이 조금 있는 건 SBS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라온 바로 아래 글입니다. 순옥두의 공식 부검할 때까지 뭐다? 죽은 게 아니다.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